안녕하세요. 건강해우소 해우소한의원 김준명 원장입니다. 지금 계속 입냄새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입냄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태, 구강건조, 잇몸출혈 같은 구강 내적인 원인들도 있고, 소화기, 호흡기, 피로나 허약 같은 전신적인 원인들로 인한 구강 외적인 요소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설태나 구강 건조, 잇몸 출혈 같은 구강 내의 원인들도 몸속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개의 경우에 충치나 치석, 잇몸 질환이 있어서 냄새가 나시는 분들은 치과 치료를 한 후에 호전이 되고,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입냄새들도 대부분 자연스럽게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치과 치료를 한 후에도 얼마 안 지나면 또 잇몸에서 피가 나고 염증이 잘 발생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신체에 좀 특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위열을 꼽을 수 있는데요. 입냄새 구취에 대해서 서칭을 하다 보면 위열이란 단어를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가 위열이 있어서 입냄새가 나요,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요. 이 위열이란 단어는 한의학적인 개념입니다. 특정한 질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위장에 열이 과다한 신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위열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잇몸 염증, 잇몸 출혈, 변비, 심한 갈증, 얼굴 또는 입술 주변에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 머리나 손, 발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 입냄새, 구취, 쉽게 허기가 지는 증상, 이런 증상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위열로 인해서 입이 건조해지고 설태가 증가를 하게 되면 입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이 늘어나면서 입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또 잇몸 염증이나 잇몸 출혈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입냄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열이라는 것이 특정한 질병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신체의 특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열은 한의학적인 개념이고, 따라서 위열로 인한 입냄새도 한의학적인 치료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위열을 치료하는 처방과 약재는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약재로는 생지황과 수우각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생지황은 대표적으로 위열을 내려줘서 입냄새를 치료하는 한약재인데요. 생지황은 그 성질이 차갑고 맛은 달면서도 약간 쌉싸름한 쓴맛이 납니다. 생지황은 열을 꺼주는 효과 외에도 몸을 보호해주고 체액을 늘려주는 효능이 있어서 다양한 증상에도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위열로 인한 입냄새 외에도 구강 건조, 안면 홍조, 갱년기, 피로 등의 증상에도 매우 효과적인 약재입니다. 수우각이라고 하는 약재는 물소의 뿔을 말하는데요. 원래는 수우각이 아니라 서각이라는 약재를 사용했습니다. 이 서각은 코뿔소의 뿔인데요. 하지만 코뿔소가 지금 보호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각을 현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의 효능이 비슷한 수우각을 서각 대신에 사용하게 됩니다. 수우각도 약의 성질이 차고 약간 짠맛이 나는 약인데 몸에 열을 내려주면서 해독을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냄새 외에도 코피나 출혈 같은 이런 출혈성 질환에 매우 좋은 효과가 있는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위열로 인한 입냄새가 날 때는 황련, 치자, 석고같이 차고 쓴 성질의 약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위열을 내려주고 입냄새를 치료하는 약재가 다양하지만 각각의 환자에게 적합한 약재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을 해야만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가지 약재만 다려서 먹는다고 해서 입냄새가 치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한의사 처방 없이 본인이 함부로 약을 다려 드시면 본인에게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위열이 입냄새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입냄새가 나는 때 위열이 없이도 입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입냄새가 난다면 한의사를 포함해서 전문적인 의료인하고 꼭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제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